너무 묻어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솔직히 스트레스잖아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묻었을 때 조금 묻었는데도 갈아입히고 이렇게. 우리 아이 감각이 까다롭고 예민한 편인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동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는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몸이나 옷에 뭐가 묻었을 때 과하게 싫어하기도 하고 특정 냄새를 거부하기도 하며 자신이 하던 놀이나 공부를 옆에서 같이 하려고 하면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다른 집 아이들도 이 정도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 아이가 심한 건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구독! 댓글! 저도 이거 좀 공감해요. 사실 조금 예민한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민한 거죠? 예민하다기보다 그냥 그 아이인 것 같은데 다른 아이랑 비교하면서 자기 아이를 봐서인 거고 그냥 인정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질이 뭐 시각, 청각, 이렇게 촉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각에 예민한 아이들은 이렇게 빛을 보면 막 눈이 부셔서 힘들어하는 친구 있고요. 또 예민해서 이렇게 면소지 아니면 못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디에 불편하는지를 일단 그거를 최소한 해주는 게 이 아이가 이거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할 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어디에 민감하고 그거를 어떤 예민하네? 쟤는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가르치는데 활용하시면 좋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솔직히 스트레스잖아요,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너무 묻어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는 예민함을 가지고 민감성이 있어야 변화의 아이가 그거를 캐치할 수 있고 학습에 있어서도 뭔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하는 거에도 그게 작용이 되는 거라서 예민하고 민감해서 엄마가 힘들 수는 있는데 이거를 민감하지 마, 예민하지 마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아이를 인정해주고 이 예민함, 이 민감함이 어쩌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살아가는 세상에 자기의 어떤 적성? 장점이 될 수 있죠. 발견하고 그쪽으로 본인이 어떤 업을 삼는다거나 한다면은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불안한다는 건 본인 스스로도 그걸 인정을 못하고요. 남이 나를 더럽게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걱정이 돼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면 더 불안한 아이가 되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고요. 좋아요. 지적하지 말고 넘어가는 것도 아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거를 이제 본인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물감 묻고 있어요, 집에서. 손에 막 물감 묻히고 뭐 이거 달라졌죠? 괜찮아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얘기를 많이 해줬더니 아이가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환경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면 공포를 느끼는 아이들이 변화 많아요. 자체가 너무 두려운 아이들. 근데 이런 아이들 보면 근데 꼼꼼해요. 그리고 꼼꼼하고 조심성 네, 있고. 조심성 있고 그게 되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한테 이런 부분 네가 힘들지만 이거는 장점이야라고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면 정말 잘하는 것으로 그거를 활용할 수 좋은 부분을 승화시킬 수 있는 거죠. 엄마도 예민하게 바라보지 말고 조금 내려놓으면 조금 엄마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자꾸 머릿속으로 세뇌시켜야 돼요. 근데 좀 힘들어요, 솔직히. 진짜.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를 장점으로 바라봐라. 엄마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물어봐주고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묻었을 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어머님은 너무 심하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조금 묻었는데도 갈아입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묻은 옷을 그냥 줘요. 그냥 줘요? 네, 주고 한번 입게 하는 거죠. 이걸 입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룩이나 이런 거 묻었잖아요. 그럼 뭐처럼 보여? 와, 이게 동물 같기도 한데? 오, 무늬가 생겼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늬처럼 수영하시는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를 좀 묻어내질 수 있게 얘기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창의성을 위해서. 요즘에 옷에다가 그림 그리기도 하고 신발에 그림 그리는 그런 활동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도 또 아이가 사실 본인이 타고난 기질 자체는 묻는 거 싫어하는 아이인데도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그래도 멋지게 묻으면 괜찮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엄마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아이가 그것 또한 장점이 될 수 있으니 막지 말고 더 키울 수 있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좀 엄마가 도와줄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느 때는 그냥 다 개입해서 그 묻은 거 다 빨아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조금.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세요. 오늘 고민 사연 너무 잘 들었고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엄마, 특히 나도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까다로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힘내라고 우리 감각이 민감한 아이, 감각 천재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인정해, 엄마. 아, 그것 또한 인정해라. 그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보석 같은 재능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감각 천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감각 살려라. 감각 살려라.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각이 이제 뭐 보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청각이라든지 촉각이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다 모든 직업에 보면 감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직업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계속 발달을 시키면 두뇌도 발달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에 연결도 되고 관심거리도 생겨서 큰 일을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장점으로 얘기해주고 관련된 걸 확장시켜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감각이라는 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뭐 촉각 다양하잖아요. 마음껏 느껴봐. 아, 느끼면 이제 감각 천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마음껏 느껴보길 바랍니다. 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도 그래요. 네,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